오늘은 거인에 대항했던 도구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벽 곳곳에 설치하여 월마리아 안에 있는 거인들을 죽이기 위해 한지조회가 만든 장치다. 처음에 트로스트구 남쪽에 설치되었는데 우선 벽 사이를 에렌이 경질화 능력으로 거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거인 어그로를 끈다. 이때 거인 하나가 병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벽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면 위에 있던 복합도르의 끝에 연결되어 있던 통나무를 신호와 함께 끊으면서 거인 목 뒷부분에 내려친다. 이후 거인이 어느 정도 증발하면 뒤에서 말의 무게를 이용해 다시 통나무를 끌어올려 원목시킨다. 이 처형되는 도입한 지 9개월 만에 병사와 자원들을 쓰지 않고도 섬 내부에 있던 모든 거인들을 서서히 죽인 성과를 올렸다. 주둔병단이 주로 사용했고 훈련병들이 포구 손질을 했었던 대포는 입체 기동장치가 탄생하기 전부터 거인들과 교전하기 위해 사용된 주무기였다. 거인의 머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화력을 자랑한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는 무기였는데 재장전하고 조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단순히 진격만 저지하는 방어용 무기였다. 또한 기동력의 제한도 있어서 매번 끌고 이동시켜 대처가 느렸으나 월마리아가 무너지고 난 뒤에 피드백으로 레일을 깔아 기동력을 높이기도 했다. 거인포에 쓰는 포탄으로는 포도탄과 쉘인데 포도탄은 거인의 진격을 막기 위해 쓰던 샷건처럼 발사되는 형태의 탄이고 쉘은 흑색 화약을 이용하여 만든 포탄으로 살상력을 떠나서 명중률이 너무 낮으며 연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비가 오면 사용할 수 없었다. 사실 포탄의 적중률이 낮았던 건 당시 방벽 내의 기술력으론 대포에 강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중동연합이 만들어낸 거인 안티대포로서 9거인을 죽이기 위해 만든 무기다. 150mm 포탄을 발사하며 처음에는 슬라바 요새 때 등장하여 거인들의 힘을 억누르는 데 쓰였다. 중동연합이 쓸 때는 레일 위에 올려놓고 포신을 돌려 쓰는 방식으로 썼다면 마레가 개량하고 난 뒤에는 차력거인의 장비로서 개조되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돼버렸다. 잘만 조준하면 거인을 단 한 번에 삭제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높았지만 반동과 한 번의 발사 주기가 큰데다가 높은 파괴력으로 인해 표적이 되기 쉬웠다. 방벽 내에 있던 모든 총기류는 부싯돌의 마찰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인 플린트락을 토대로 만들어져 사격 후에 재장전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재장전 시간은 거인을 죽이는 것보단 거인의 재생 속도와의 싸움이었다.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지 거인을 절대로 죽일 수 없었고 단순하게 신체 일부분만 쏴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지연시킬 뿐이었다. 거인을 포획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서 배럴이 있던 7개의 구멍에서 와이어가 달린 강철 화살이 숨겨져 있다. 보통 한 세트당 6개의 배럴이 배치되어 15m급 거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갈고리 설계로 인해 거인의 상처가 재생될수록 더욱더 깊게 파고들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었다. 기술의 진보를 막았던 중앙 헌병단의 검열이 풀린 뒤 만든 뇌창은 칼이 먹히지 않는 갑옷 거인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후 개량과 운용 방식을 통해 사람들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장치로 거듭났다. 처음엔 손잡이가 달린 특수 스위치를 격발하여 로켓을 발사시킨 뒤 그 다음에는 끈을 통해 안전핀을 당기고 폭발이 일어나는 방식이라 사용자에 대한 위험도 있어서 적절한 엄폐물이 없다면 폭발에 쉽게 휘말릴 수 있었다. 이후에는 성능을 개량하여 리스크를 낮췄으며 휴대성과 화력을 높였다. 끝났다.